하드웨어 모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슬립 모드로 돼버려가지고 좀 불안정하네 지금. 아니, 잠깐만. 아, 아, 물어봐봐. 도프리 아저씨한테. 물어? 맥인데 슬립됐다고 갑자기. 이거 맥인데 갑자기 슬립이 됐네요.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해주세요. 몇 개는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밤새워님 안녕하세요. 아이 거봐. 중층, 전층 다 상관없어요. 전체 층을 노린다고 해서 전층이라고 하는데 중층이라는 말도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네, 공간이라는 뜻의 중층이에요. 그래서 중층, 전층 다 됩니다. 네. 아이고. 제가 그냥 붕어 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중층, 전층 다 상관없습니다. 아까 뭐 설명하다가 다 튕겨버렸지. 참, 어이가 없네. 네, 두 가지 다 해도 돼요. 아까 뭐 질문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소리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밤에 수면제용으로 좋겠죠. 바닥 낚시에서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았는지 믿음이 안 간다고요. 일단 수심을 확실하게 측정하시고 그 수심을 믿는데 채비가 흐르지 않는 거를 봐야 되고요. 겨울에 생각보다 대류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채비가 흐르면 바닥에 설 붙어 있거나 떠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자, 칠룬금으로 맞춰서 단차 속구찌리를 해요. 그러면 바늘이 아랫바늘이 바닥에 붙으면 우동이 달렸건 안 달렸건 되돌림이 다 일어나면 칠룬금보다 올라가요. 왜? 바늘과 우동 무게는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대류도 없고 되돌림도 다 끝났는데 눈금이 7눈금 이상 안 올라가면 그건 바닥에서 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늘이 바닥에 붙었는가는 그걸 되돌림이 끝났을 때 눈금이 나오는 게 찌맞춤 눈금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쨌든 바늘이 바닥에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대류가 있어도 그 정도 하우스 대류가 조금 있는 정도로는 바늘 무게가 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 무게까지 해서 7눈금 나왔는데 우동을 달면 잠겨야 되잖아요. 근데 되돌림이 다 끝나고 채비 정렬이 다 되면 더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 부풀이 TV님처럼 의심이 가면 부력 증강제 수심 측정 고무 달아가지고 바로 체크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톤톤이든 쯔라시를 줬던 그대로 나와야 되죠. 눈금이. 그럼 바닥에 확실히 붙은 거죠. 그리고 좀 불안하면요. 쯔라시를 여유 있게 주세요. 특히 단차 속꽃질이는 3cm 정도, 최소한 그 정도를 주고 시작해도 됩니다. 5cm 줘도 됩니다. 쯔라시를 넉넉하게 주십시오. 우동 도로 낚시 전용 바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동도 전용 바늘은 둥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동을 찢어 먹지 않아요. 유지력이 훨씬 좋아져요. 도로로 낚시도 도로로 전용 바늘이 그 도로로 섬유를 더 잘 붙들어 줍니다.
문영훈님 안녕하세요. 떡밥 안 달고 투척하면 목줄이 바닥 길이까지 충분해도 떠 있을 수 있죠. 대류가 있으면 휘둘리겠죠. 더군다나 겨울에는 경량바늘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럼 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은요, 낚시하면서 막 생각해 보시면 사실 거기서 다 생각나는 부분들이에요. 네, 백낙엽 님도 안녕하세요. 네, 먹이 전용 바늘은 먹이가 이게 쿠아세잖아요. 타코마도 마찬가지고. 바늘이 작고 아랫품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우동이 안에서 저항에 덜 걸리도록. 각져 있으면 각에 딱 들어가면 맞는데 안 그러면 우동이 더 쉽게 찢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바늘이에요. 생긴 모양이 달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못 찾네 얘는. 네, 이게 쿠아세 히네리라는 건데 보시면 바늘 모양이 둥글죠, 품이. 네, 둥그렇게 생겼죠. 타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마다님 안녕하세요. 목줄암 목줄자는 제등 낚시부터 하려면 목줄암 목줄자는 50cm가 넘어야 돼요. 목줄암 70 뭐 그 정도? 네, 70에서 80 정도 길어야 됩니다. 보통 제등 낚시에서 기본적인 목줄 길이가 보통 표준이 48에 60, 50에 65 이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1m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m짜리 있었는데 없앴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필요 없고 예전에 왕골에서 한겨울에 할 때는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아, 차이 조구에서 2만원짜리 목줄자 긴 거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방 들어오셨네 시청자들. 네, 순발력 좋으시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조영숙님 토요일 로지 갔는데 찌 목수 변화가 생기던데 예, 변화 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찌 안에 소재가 밀도가 빡빡할수록 변화가 적고요. 밀도가 좀 이렇게 그 빡빡하지 않을수록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공작이나 갈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갈대 같은 경우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거기에서 온도 변화가 좀 오죠. 1m는 잘 안 쓰고요. 그 이토 사토시가 쓰던 방법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거 뭡니까? 그 조그마한 비닐 주머니에다가 목줄을 이렇게 돌돌 말아 넣는 정도? 몇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거는 필요할 때. 긴 목줄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온도 변화 생기니까 지금 낚시할 때는 그 특히 요즘 작은 찌를 쓰잖아요. 특히 뭐 미터 낚시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니까 찌를 물에다 좀 던져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부력을 측정하고 편남량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쓰다 보면 바뀌는데 그것도 중간에 바뀌는 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변광새 목줄 톱이 물을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톱이 그 수분을 잡아주는 거죠. 먹는다기보다. 네네. 붙들어 주는 게 되겠죠. 작은 장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찌들은 저부력이 되면. 변광새 목줄.
목줄과 원줄은 같은 브랜드 제품군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죠. 목줄이 강한 거 좋지 않습니다. 강한 목줄, 고기 터질까봐 강한 목줄 쓰시면 원줄이 터집니다. 그러면 채비를 잃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네. 장력 차이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목줄, 원줄은 같은 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면 그 흡수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을 붙잡겠죠. 그 표면 장력이.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낚싯대도 비가 오면 낚싯대에 그 물이 얹혀서 붙어 있거든요. 그게 중량을 늘려요. 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때 사용하는 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 그렇죠. 공기방울막이 제거되는 거구나. 부풀이 TV님은 부풀이 회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 먹다 하니까 깨진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내림 낚싯지, 중층 낚싯지 다릅니다. 생긴 게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생긴 게 다릅니다. 제가 1.5g찌 올림찌면요 너무 고부력이 될 거예요. 잘못하면. 네. 중통을 하려면 최대한 부력을 줄이세요. 그리고 몸통까지, 자립찌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몸통까지 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찌 부력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저부력 쓰시고, 찌톱은 한 3눈금 정도만 내놓고 그냥 낚시하시면 돼요. 중통 유동은 8cm에서 10cm만 주시고, 찌 부력은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무조건 제일 저부력.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부력도 상관없어요. 중통 낚시는. 네, 꽃비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고준현님 내림 낚시지, 중층 낚시지 구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설명이 될려나 모르겠네. 차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이적으로. 뭐 이래나 저래나 쓰시면 똑같은 것처럼 받아들여질 텐데, 고준현님 개념부터 제가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바닥에 붙이는 낚시를 내림 낚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 영상들 중에 내림 낚시와 속꽃釣이를 구별해 놓은 것들을 영상을 좀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림 낚시하고 속꽃釣이는 많이 달라요. 내림 낚시는 대만에서 들어온 낚시고 속꽃釣이는 일본에서 들어온 낚시인데 선택하는 찌도 다르고 부력도 다르고 목줄 길이도 다르고 사용하는 떡밥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많이 다른 거죠. 제가 한번 딱 시간을 내서 아예 라이브 때 내림하고 속꽃釣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단 내림이라기보다 속꽃釣이라고 해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는 내림 낚시를 하지 않으니까. 속꽃釣이용 찌도 영상 중에 찌 소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고준현님 거부터 대답을 해드릴게요. 내림찌, 중층찌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런 게 다 편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닥용 찌가 있고 띄워서 하는 찌가 있는데, 바닥용 찌도 내림낚시용 찌는 솔리드 톱의 저부력이고요. 우리가 구사하는 속꼬찌리용 찌는 저부력도 아니고 솔리드도 아니에요. 솔리드보다 튜브나 무크를 더 많이 써요. 우리는 부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내림용 찌는요, 대만 낚시 내림용 찌는 입질을 보는 게 주안점이고, 우리 낚시용 바닥 속꼬찌리 찌는 입질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내림과 되돌림 과정을 보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입질은 고기 먹으면 표현 다 돼요. 웬만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거 내림하고 속꼬찌리 구별하는 거는 제가 계속 앞으로도 진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른 낚시예요. 똑같은 낚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물으면 내림 낚시 바닥 붙이는 중층 낚시가 내림 아니냐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낚시예요. 김치랑 기무치랑 다르거든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고통과 희열까지 무슨 재밌죠, 공부하면. 부풀이 떡밥, 네, 좋죠. 안 좋으면 제가 잔소리 했죠. 소립이 1년 내내 쓸 일이 더 많죠, 당연히. 오감 진짜 좋아요, 써보면. 네. 저는 요즘에 오감척 단품을 좀 더 쓰거든요, 여름보다. 떡밥 사이즈를 줄이면서 구사할 때가 생겨서. 네. 고준현님 내림낚시와 속꼬찌리에 관한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내림낚시 지금 내림낚시는 원형 내림낚시가 아니에요. 거의 진화를 해서 우리랑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사하님 설명, 이젠 전문가 다 되셨네. 대만의 얕은 수심 소물탕에서 이게 작은 고기 막 잡아내던 낚시예요. 속꼬찌리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낚시인데, 보통 우리나라 환경에는 당연히 속꼬찌리가 맞죠. 손마트에 15cm짜리 고기가 바글바글하면 내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 아니잖아요. 네, 고준현님 그 영상 보시고, 부풀이 TV님은 이제 대답 시원하게 잘해주시네. 이상수님 같은 궁금증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떡밥 뭘 쓰면 좋을까인데, 써보시고, 가벼우면 무겁게 하시고, 무거우면 가볍게 가시면 돼요. 예. 입자가 굵은 건 좀 가벼워요. 섞어 쓰면 편하죠. 떡밥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좋네. 잘 싸자 잘 먹고님, 낚시할 때는 담배 될 수 있으면 태우지 마세요. 고기 안 나온다고 태우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담배 태우도 손으로 떡밥 만지면 당연히 그 니코틴 향이 떡밥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저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아닌데, 낚시터에 가서 특히 하우스에 보면, 네, 상관 떡밥에서 사장님이 상관없다 그러네. 그래도 안 돼요. 담배 끊어야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뭐 웬만한 거 다 먹겠죠. 담배 냄새 나요, 떡밥에. 담배는 줄이세요. 몸에 해로워요. 금년.
베이스 떡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낚시의 기본이 되는 떡밥이거든요. 네, 가부자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떤 낚시의 기본이 되는 떡밥인데 그거는 뭐 어떤 떡밥이든 베이스가 될 수 있어요. 펠렛 계열로 하면 펠렛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베이스 떡밥이 있는데 그런 게 과거에는 GTS였고요. 스고후 같은 게 베이스였고 프로그램이라는 떡밥도 있었어요. 그게 베이스였는데 조금 이제 텐텐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범용성 있는 떡밥이죠. 포테이토 물론 베이스고 요즘은 고우텐이라는 떡밥이 나왔죠. 고우텐이 요즘 베이스 떡밥 역할을 하죠. 경량에서 베이스는 가텐 같은 것도 그렇게 쓰여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베이스 떡밥이고요. 자, 가부자. 가부자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또 마님들이 보시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부자는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단차 방석 낚시를 해가지고 하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허리가 안 아프려면 항문이 바닥에 붙으면 안 돼요. 항문이 바닥에 붙으면 안 되고 회음부가 바닥에 붙어야 돼요. 항문이 떠야 돼요. 그래야 척추가 똑바로 서요. 근데 낚시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 뒤꿈치 있죠? 발 뒤꿈치가 사타구니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요가 자세 그렇게 해서 앉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발 뒤꿈치는 그 발 앞에 포개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이 가부자가 다리가 쫙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요 허리가 저절로 쫙 펴지면서 오래 낚시해도 허리가 안 아파요. 꼭 그렇게 하세요. 가부자는 가부자를 할 때 발 뒤꿈치가 사타구니 쪽에 딱 물리도록 하시면 항문이 허공에 떠요. 그래야 허리가 척추가 펴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프지 않아요. 예, 이거 꼭 해보세요. 가부자. 나중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김동민님 붕어가 담배를 물고 오겠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상수님 관리터 사장님 대립 단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낚시할 때 떡밥에 어떤 떡밥이 좋으냐 이런 거는요 전부 편견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떡밥의 배합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지 단품이 좋아 척이 좋아 뭐가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고기 활성이 맨날 똑같습니까? 여러분 컨디션 매일 똑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어떻게 고기는 맨날 똑같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네, 텐텐 쓰고 고텐 이런 건 보통 베이스에 많이 쓰고 잘 싸고 잘 먹고님 치질 고생하는 거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1시간만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부자를 하세요. 이러면 네 훨씬 나아요. 단차 방석도 중요한데 단차 방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몰라님 하나씩 답 드릴게요. 하우스는 토종붕어 많이 풀어놓는 것 같은데 향붕어는 어분을 많이 먹는데 토종은 떡밥을 잘 먹나요? 토종은 뭐든 다 잘 먹어요. 감자도 잘 먹고 어분도 잘 먹고 배가 고프니까 뭐든 잘 먹어요. 향붕어도 마찬가지고 입맛 까다롭기야 떡붕어가 제일 까다롭죠. 챔질요. 챔질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 아무거나 손에 하나 잡아보세요. 지금 손에 딱 잡았습니다. 잡으면 엄지가 하늘로 가는 정도로 그립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꼽 앞에 10cm 거기다 손을 딱 놔보세요. 자연스럽게 배꼽 앞 10cm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팔을 들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등이 보이도록 두세요. 어깨 높이까지만.
자, 엄지가 그러면 옆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연습.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낚싯대 무게를 느끼면서 들어야 돼요. 빨리 든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이게 챔질은요, 찌를 보고 챔질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팔꿈치도 나갑니다. 짜장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든 다 먹어요. 해암리수로는 제가 낚시를 안 해봤는데요. 그 동네에서 감자가 잘 먹으면 감자를 쓰고 바닥에 붙인다면 저는 과감하게 어분 계열을 쓰고 아랫바늘에 글루텐 다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수로는 유지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조금 높은 방석이 있는데 포에버님, 그것보다는 자세가 더 좋아야 돼요. 부풀이TV님, 토종은 양식이 거의 없죠. 네. 글루텐 위주로. 배고프면 다 먹어요. 어분이, 저는 노지에서 제가 어분 속꼬치리를 좀 해보잖아요. 토종 반응 좋아요. 대한님, 네. 속꼬치리 하다 바람이 너무 불고 물이 많이 흘러서 중통 변경했는데 찌 맞춤이 헷갈립니다. 찌가 침몰할 정도면 되죠. 살짝이라도. 예를 들어서 찌 부력이 편남양 1.5cm 정도면 편남양을 2cm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채비가 많이 흐르면, 오늘 같이 많이 흐르면 2cm 가지고는 흐를 수 있죠. 그때는 2.5나 3cm까지 늘려야 되겠죠. 네, 김정용님 안녕하세요. 첫 낚시, 미터 낚시 말하는 것이죠. 아,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첫 낚시. 네, 첫 술에 배부를 리 있겠습니까? 네,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좋을 리는 없을 거고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네, 부풀이TV님, 그 애한테 발로 차입니다. 고양이 깃들 때 들고 챔질 연습. 네, 파리채, 제가 집에서 연습하는 거는 받침, 그거 뭐지? 뜰채 손잡이, 그 다음에 파리채, 그 다음에 초리대 느낌을 가지려면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낚싯대 안 쓰는 거 초리대, 이런 걸로 연습해요. 우산대로도 연습해요. 무겁잖아요, 우산대가. 우산대 들면 느낌이 장척 들었을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산대 들고도 했어요. 네, 연습해 보십시오. 느낌표님. 정동환님 안녕하세요. 천바닥 낚시? 천바닥 낚시. 저기 저 흐르는 내천 말하는 거죠. 바람 부는 날은 집이 최고예요. 홍스 패밀리님, 제가 다음 영상을 길어서 좀 나눠서 올리는데 바람 엄청 부는 날 낚시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대신 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네. 노지나 첫낚시, 네네. 잘 싸자 잘 묶고님. 수로에 물살이 빨라서 찌톱이 잠길 만큼 찌맞춤 채비가 흐르면 그때 외통을 하시면 되죠. 중통을 하시거나. 예, 이거 띄워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싶으면 바닥에 붙이고 중통이나 외통 하시면 돼요. 김정영님, 속꼬줄이 1.3m. 얕은 수심이네요. 네, 속고나 양단고. 낚시요. 다른 낚시 어릴 때부터 했고, 이 낚시는 15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식이 많은 거는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보다 잘하는 분들 많아요. 네, 라이브입니다. 1.3m 수심에 흐르는 물에서 속꼬치리를 하면 채비가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런 수심에서는 중통 낚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기 쉬워져요, 낚시가. 제 영상 중에 중통 낚시를 보시고 해보시면 아마 쉽게 구사가 될 겁니다. 네, 내일 영상이 올라갈 텐데 1편은 그냥 이제 뭐 약간 브이로그 수준이고 2편부터는 본격적인 낚시인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카메라 각도도 조금 공부하는데 도움 되도록 해봤거든요. 네, 조윤희님 안녕하세요. 아, 중통 외통에 찌가 잠긴다고요? 그럼 뭐 흐름이 엄청 심한 건데 이때는 부력을 저기 편납 무게를 올려야죠 뭐. 그리고 투척도 채비가 버티는 방식으로 투척을 그 흐름을 이제 견디면서 투척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대한님, 중통에서 적정 부력이라 결정할 때 채비는 바닥에 떠 있고 아니에요. 채비가 바닥에 붙어 있죠. 봉돌이 바닥에 무조건 붙어야 돼요. 중통은 뜨면 흘러요. 그때부터. 그 이거 저 봉돌을 바닥 낚시하는 분들은 당연히 봉돌을 붙이는데 이 중층 낚시하는 분들은 봉돌 바닥에 붙이면 입질 표현은 안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입질 표현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제가 여기 동네에도 수로가 있기는 한데 수로에 어디 차 세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바닥에 채비가 바닥에서 떠 있지 않고요. 바닥에 봉돌이 붙어 있고 그 상태로 찌가 나오죠. 그냥 올림 낚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통이니까 입질을 하면 그 열린 구멍으로 입질 표현이 다 되니까 찌 표현이 다 되는 거죠. 찌톱 두 눈금 정도 내놓고 하시면 돼요. 부력은 찌톱이 잠기죠. 부력은 찌톱이 잠기고 그걸 강제로 밀어주면 찌톱이 나오죠. 중통은 투척이 무조건 뻗어 던지기. 최대한 뻗어 던지기. 흐름이 심하면 긴 찌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긴 찌 쓰니까 사선으로 눕죠. 예, 맞아요. 누워도 걔가 버텨주잖아요. 그거 입질 표현 다 돼요. 사선으로 누워도 입질이 표현되는 이유는 사선으로 누워 있지만 원줄이 팽팽한 상태로 있고 그 팽팽함은 봉돌이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입질이 나올 때는 봉돌이 저항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속구줄이 즈라시 질문하시고 GD 떡밥은 뭐 5만 대 다 써요. GD로 양단고를 구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속구줄이 낚시할 때 바라켓마하 대신 점도가 있는 조정밥으로도 써요. 수온 김정용님 수온이 차고 바람이 많이 불면 포테이토 소립 대립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수로이고 흐름이 있으면 비비브레시 쓰지 말고 포테이토로 하시고 글루텐을 거기다 조금 첨가해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예 동물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비비브레시 대신 글루텐을 소량으로 해서 포테이토 특유의 특성을 더 살리고 확산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확산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이상수님. 사선이라서 그게 채비가 팽팽하기 때문에 입질 표현은 강하게 나와요.
초미세 입질림 흐름이 있는 곳에는 찌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그거는요 올려봐야 합니다. 흐름이 심하면 쭈라시를 15cm 주고 이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정도면 중통 낚시하는 게 훨씬 입질 표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수로에서 마찬가지예요. 두뇌 풀 회전까지는 아니고 대답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밀리네요. 제가 오늘은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10시 10분 정도까지만 할게요. 저는 두 군데 다 가봐요. 흐름이 있는 곳에서도 공부가 되고 흐름이 없는 곳에도 공부가 되니까 두 군데 다 가보죠. 시간이 있으면 흐름 없는 곳에 1시간 가죠. 시간 없으면 10분 거리에 가고. 그렇죠. 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대한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낚시에 대한 이해도를 새로운 낚시에다가 대입하면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죠. 찌를 얼마나 올려야, 잠깐만요. 초미세 입질림. 흐름이 있는 곳은 찌를 얼마나 올려야 추가 바닥에 닿나요? 그거는 그 흐름의 강도에 따라 달라요. 수심을 재기 어려울 정도면 찌를 아무리 올려도 바닥에 안 닿을 수 있는데 흐름이 없는 것보다는 찌가 올라갈 텐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닥에 안정을 시키는 게 결국 즈라시를 더 하는 거죠. 즈라시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낚시할 때. 흐름 없는 곳은 그냥 수심 측정하는 그대로 하고 원줄의 긴장도가 팽팽하면 수심 쟀을 때는 팽팽하잖아요. 근데 떡밥을 하면 그 팽팽함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약간 휘는 걸 감안해서 즈라시를 3cm 정도 올리는 거죠. 그러면 3cm 정도 더 올리고 그 정도가 되겠죠. 사하님, 네, 저는 낚싯대를 그런 식으로 써요. 짧은 척은 연질하고 중경질 이렇게 섞어서 쓰고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기보다는 낚시터에 대해서 이미 맞춰서 가죠. 낚싯대를 좀 부드러운 데가 필요한 곳에서는 미터 낚시 위주로 한다 그러면 부드러운 데 가져가고 깊은 수심하면 좀 경질대를 가지고 가죠. 야간찌, 네, 제가 지금 아직 전자찌가 없어서 전자찌를 구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밤낚시를 하지는 않는데 흐린 날은 전자찌를 한번 써볼까 싶어요. 일단 구하면 제가 한번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저렴한 걸로. 목줄 길이만큼, 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죠. 전자찌, 서치.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관리터는 서치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생노지는 서치 쓰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전자찌를 써야 되겠죠. 전자찌는 제가 써보고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리터 가서 중통 연습해 보시는데, 관리터면요, 제가 말씀드린 작은 찌 중통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찌를 계속 올려서 3, 4목 정도 나오게 올린다. 이거는 저 내림 낚시할 때 수심 측정하는 방법,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 밑에 껌납을 무겁게 해가지고 그냥 측정해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 그 초미세 입질님 뭐 질문하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의 접근인지는 모르겠어요. 초미세 입질, 예. 찌 길이가 20, 수심 측정을 한목에 맞추고 윗바늘이 30이면, 네. 일단 초미세 입질님 질문부터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찌 길이만큼 올리면 바닥에 닿겠죠. 근데 대류가 있고 이러면 저래도 안 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30 올리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근데 대류가 없을 때예요. 호사마님까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초미세 입질님 30cm의 간격이 생겼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네, 바닥에서 일단 이거부터 답 드릴게요. 바닥에서 30cm의 간격이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올리면 닿아야 되겠죠. 예. 근데 대류가 심하면 이게 휘어지면서 안 닿아요. 네, 호사마님 오셨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쯔라시를 주면 그걸 닿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여유를 줘버려 가지고. 전자찌는 민감도나 운용에서는 불편한데, 이제 조명을 쏘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죠. 그래서 전자찌를 많이들 쓰고 계시죠. 네. 근데 낮에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이면 낮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는 곳에서는, 네, 뭐 밤에 해야 되겠죠. 그때는 생노지면 전자찌, 관리형 노지면 서치, 그렇게 저는 해요. 동계용품요, 치마, 그 다음에 낚시꾼용 파카. 낚시꾼용 파카는 엉덩이를 덮어주고 우주인처럼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겨울 낚시 영상 보시면 두툼한 파카 입고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낚시꾼용 파카, 옛날 건데 더 따뜻하죠.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돼요. 다리를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몸이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방한 치마, 그 다음 파카, 그 다음 버선, 그리고 작은 난로. 그 다음 요즘에 왜 큰 좌대 쓰시는 분들은 좌대 안에 뭐 조그만한 난로 넣고 보일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따뜻한 게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낚시 시간이 하루 종일 뭐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는 그리 춥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윗지방에는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호사마님에 이어서 마초맨님까지 들어왔네. 온 동네에서 다 모이셨는데. 예, 호사마님 전자찌 맞아요. 그 쓰시니까 요즘 좋은 찌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자찌는 호사마님 추천해 주시면 좋죠. 네, 초미세 입질님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윤희님 답 드릴게요. 채비에 고무 달린 돌에 쓰면 부력 작용해서 별로인가요? 제압은 잘 되어도 목줄에 원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데 굳이
고무 달린 돌에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원줄에도 목줄에도 조금의 탄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아니어도 돼요. 네. 그리고 고무는 나중에 조금씩 더 상할 겁니다. 쇠보다. 그냥 일반 팔자 그 돌에 그냥 쓰시면 돼요. 전자찌 소재도 똑같죠. 뭐 안에 공작이나 갈대인데 방수 마감이 돼 있고 배터리 들어갈 수 있고 톱은 광섬유해서 튜브로 싸져 있고 보통 그래요. 아, USB 방석 저거 하나 있어야 되겠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따뜻한 게 예, 좋죠. 네, 요즘 보세요. 호사마님 답변대로 공작 몸통해서 방수 처리해요. USB 방석 하나 구해야 되겠네. 톱은 광섬유에 튜브 끼워진 거를 요즘 거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자찌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찌들보다 감도 면에서 떨어지고 눈금 폭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찌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찌 쓰는 게 당연히 좋죠. 전자찌가 만능은 아니에요. 속이 빈 튜브가 아니고요. 무줄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요즘 전자찌 제가 안 써봤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전자찌들은 약간 이렇게 뭔가 반응이 다 약간 무줄하게 이렇게 와요. 호사마님 예, 찌들 저도 많이 봤어요. USB 방석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 저는 그냥 찬물에 씻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작은 난로 있죠. 그 위에다가 물그릇 하나 올려놓고 물을 계속 보충해서 써요. 아, 부프리님은 개그 작가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찬물을 그냥 이렇게 써요. 전 낚시할 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조영숙님, 중층찌가 몸통의 굵기랑 부력 중에 어떤 게 부하가 더 큰가요? 부력은 편납이랑 맞추면 되고요. 몸통 굵기는 저항이 걸리긴 걸리죠. 부력이 높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부력은 사실은 그 수심까지 찾아 들어가는 것에 맞춰놓은 능력이니까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몸통이 굵으면 저항은 걸리죠. 아, 부풀이 TV님 혼자만 USB 방석 쓰고 있었단 말이네. 나는 추운데 달달 떨고 있는데. 호사마님하고 김낚시님하고 낚시 차이. 저는 관리터에서 낚시를 배워서 노지로 나왔고요. 호사마님은 노지에서 익숙하시고 관리터를 더 경험하는 스타일이고, 호사마님은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잡아내시거든. 예. 저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신체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우월해가지고 노지에서는 호사마님만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 씻을 때 저기 마초맨님은 그거 뭐지? 그 물 데우는 거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되지. 태양열 물 데우는 거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한 물 돌면 되지. 예, 호사마님 얘기하시네. 전자찌로 주간에 낚시하는 거 비추. 저랑 호사마님 낚시 약간 다르고, 호사마님은 또 이렇게 바닥에 붙일 때 내림을 구사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의 개념도 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옳고 틀리고가 아니고 다른 낚시이죠. 네, 바닥에서의 접근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곡지, 김정용님, 계곡지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체수가 많아도 계곡지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곡지보다는 추워질수록 평지형이 하기는 좋아요. 네, 그
감도가 떨어집니다. 물속 상황을 읽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전자찌는 못하죠. 호사마님 많이 잘생겼죠. 떡밥 그릇 씻을 때 저는 그물 수세미 쓰거든요. 그물로 된 천으로 된 그거 정말 좋아요. 예, 저는 낚시 가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럼 낚시 시간이 전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죠. 온수방석?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좋은 정보 많네요. 온수방석, 우레탄 수세미, 그다음 전자찌에 대한 정보. 아, 우레탄 수세미. 그런 거 얘기만 하지 말고 올 때 가지고 와 보세요. 네, 호사마님하고 저하고 부풀이님하고 뭐 우리보다 낚시 잘하는 분들 많겠지만 예, 우리 셋이서는 조금씩 다 서로 알고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중층 낚시, 이 전층 낚시의 저변을 건강하게 넓혀보자 하는 데 있어서 공감해요.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낚시, 또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낚시, 네, 그리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낚시, 이런 거를 지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사마님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우리도 뭐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저변이 넓어지면 좋겠죠. 네, 부풀이 TV님은 마이너스 허세예요. 낚시 잘하면서 괜히 그래. 마초맨님. 예, 나중에 저 마초맨님하고 개인적으로 의논을 좀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굴려봐야 되겠네. 네, 전자찌가 읽어내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간 낚시에서는 쓸 필요가 없죠. 호사마님은 낚싯대 고치셨고요. 저는 수리 보내놨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살살 보실 수 있어요. 낚시 공부는 재밌죠. 음, 전자찌를 뭐 경험은 해봐야 되겠죠. 네. 차선이죠, 차선, 전자찌는. 차선이나 차까지는 그렇고, 네. 영상은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네, 낚시할 때 밥 먹는 시간 아깝죠. 계곡지나 댐은 고기가 특정 시간에 나오고 빠지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뭐 낮밤 없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찌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온수 방석, 낚시 보일러. 저는 그냥 USB 방석. 네. 연안은요,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이면 돼요. 해가 들어오는 연안은 낮에 활성도가 올라가요. 제가 전남에 지인이 있는데, 김정영님, 저는 이 사정상 멀리 못 가요. 1시간 안에 해결 봐야 돼요. 낚시가.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빼면 제 하루 낚시 시간이 5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를 못 가죠. 제가 바빠요. 빨간 포테이토는 모르겠고, 그거는 부프리님이 얘기해 주시고. 부프리 TV님이 그런 전자찌를 만들어 주시고, 네. 잠깐만, 이제 했던 질문들은 일단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오감 레드. 호사마님 한번 다녀오시면 좋은데. 아,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낚시를 구사하시고, 네, 다른 분들에 대한 판단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낚시할 때는 서로. 아, 호사마님 저쪽에도 많이 아시는구나. 내림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 중층한다 그러세요. 붕어 정시우님 반갑습니다. 붕어 몸걸림 많으면 조정해 들어가야죠. 몸걸림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떡밥이 흩날려도 몸걸림이 나오고, 바닥에 수심이 맞지 않아도 몸걸림이 나오고, 목줄이 길어도 몸걸림이 나오고, 고기가 흥분해도 몸걸림이 나오니까 어떤 형태인지를 찌를 보면서 읽어내야 돼요. 조윤희님 고기 띄운다고 난리치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토종붕어도 배 깔고 안 먹고 떠 있다가 고개를 밑으로 내려서 먹는다고 얘기하세요. 배 깔고 먹는 애들은 잉어가 대부분이고, 토종도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고개 내리고 먹어요. 영상 보면 다 나오는데, 고기를 띄우는 게 아니고 고기가 떠 있어요. 그 조윤희님 그분들은 저 20년 전 그대로네. 제가 옛날에 맨날 오해를 샀거든요. 바닥에 붙여도 띄웠다 그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낚시에서 편견이 제일 위험하다고. 편견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내림하면 고기 띄운다. 그거 뭐지? 어분에 보리보리 해가지고 폭탄밥 터트리면 고기 뜨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속구질이 무거운 떡밥으로 바닥에다가 찔러 넣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떡밥을 얹혀놓고 오는데, 그게 뜰 리가 있습니까? 안 뜨지. 본인들이 고기 못 잡는 것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편견이죠. 전자찌에 배터리 빼고 낚시하면 민감도가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전자찌 배터리를 뺀 공간에 있는 공기 때문에 또 밀도가 변해서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 찌 눈금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리 좋지 않아요. 전자찌는 전자찌 용도로 쓰시고, 일반찌는 일반찌 용도로 쓰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싸자 잘 묶고님,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그분 낚시터도 아니고 내가 그분 낚시에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못해서 고기 못 잡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고기를 뭐 막 가져간다거나 떠든다거나 이러면 그건 실례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오해를 사기 싫으면 거리를 좀 두고 앉으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 제 방에 안 가시잖아요. 우린 제 방에 주로 가고. 제 방 가면 되죠. 깊은 수심으로 가세요, 웬만하면. 깊은 수심에 안 오니까 그분들은요. 네, 이게 중간에 선수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정확하게 20분의 방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거 뭐 조금 이제 예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낚시할 때는. 옆에 분들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남의 살림망 이렇게 막 들춰보고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예, 우리가 낚시하면서 좋은 저변을 만들면 되죠. 호사마님하고는 기회 되면 한번 언젠가는 같이 낚시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끼리는 가끔 연락해요. 자주는 아니라도. 부풀이님만 빼놓고 할까 지금. 네. 그러면요 바닥에 붙여놓고 저 중통 낚시에서 막 잡아내시면 되지. 30대 벌써 그러면. 네.
그렇죠. 부풀이 TV님 얘기처럼 초창기에 이 낚시를 소개한 분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매너 좋게. 그래 봐요. 호사마 님도 이제 아예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많죠. 저도 그래서 깊은 수심에 가요, 무조건. 상대적으로. 그 옆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윤희님, 3시간에 4마리 잡으면 싫어하지 않는데, 좀 더 잘하시면, 네, 싫어합니다. 그럴 때. 예, 100m 거리면 충분하죠.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그렇죠. 합동방송, 부풀이님이 나중에 한번 하실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멀리 못 가서, 그래서 좀 어려워요. 뭐 배울 건 없고요. 같이 재밌게 하면 되죠. 예, 올림 낚시 부풀이 TV님 얘기처럼 올림 낚시가 목줄이 길어졌죠. 그리고 편납이 뽕돌이 바닥에 뜨는 낚시도 많고 진화하고 있는 거죠. 섬세함으로 진화를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낚시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거면 이 낚시를 하는 게 나을 듯 하고, 그게 아니면 전통 낚시 방법 그대로 그걸 즐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는 뭐, 딱 보시면 알잖아요. 낚시 스타일이. 저랑 부풀이 TV님도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고, 호사마님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알아서 비교하시고 보시면 되죠. 부풀이 TV님을 가운데 앉히고 낚시를 해야 되겠네. 고기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한두 마리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 그렇게 씨 말려놓고 딴 데 가서 또 씨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 낚시랑 전청 낚시는 느낌이 다르죠. 고기 가져가지 마시고 놔두시고 다음에 또 고기 만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앞으로도 계속 낚시하죠. 소개하면 낚시터 망가져요. 지금 저랑 호사마님 같은 경우에도 호사마님은 소양호는 워낙 유명하고 터가 센 곳이니까 소개를 해도 못 잡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괜찮지만 이제 좀 쉬운 곳이면 엉망되죠. 이제 그 정도 구독자가 막 보고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는 개체수를 지키는 거.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계속 잡아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고기 가져가는 건 좀 그래요. 붕어즙 드시지 말고 집에 하루 세끼 밥이나 제때 드시고 담배 끊으시고 하면 되죠. 붕어즙이 간에 좋다는 소리 옛날에 좀 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병호님. 호사마 TV님 것도 많이 봐주시고, 뭐, 당연히 많이 보시지만, 네, 저희 같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건강하게 저변을 한번 늘려볼게요. 제가 오늘은 20분 되면 이제 방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열 때는 저활성기 낚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 네. 건강하게 낚시하시고요. 예. 우리 낚시터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다들 주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을 모아 두셨다가 하셔도 되고 제가 뭐 자주는 못해도 얼마든지 또 필요하면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질문하시고, 사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요, 제 영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영상을 보시면 그거 보고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월요병 하지 마시고, 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간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와 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인사드리고, 네, 나가겠습니다. 네, 호사마님, 마초맨님 또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도 모두 고맙고요. 네, 네, 뭐 못 들으신 분들은